네, 다음은 그 ETF와 펀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 앞서서 ETF 개념을 좀 알아봤는데, ETF랑 펀드를 비교하면서 좀 ETF가 그럼 기존 펀드랑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보통 펀드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제일 익숙한 게 이런 모습이죠. 뭐 증권사나 이제 은행에 지점에 딱 찾아가서 요새 좋은 펀드 뭐 있어요? 뭐 요새 잘 나가는 펀드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직원이 추천을 해줍니다. 뭐 요새 뭐 중국 펀드 괜찮아요. 뭐 미국 펀드 괜찮아요.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이렇게 사는 펀드는 대부분 액티브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액티브 펀드라는 건 뭐냐?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골라서 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대충은 컨셉이 있겠죠. 뭐 중국 펀드면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미국 펀드면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가 봐서 뭐 비중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럼 이분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데요. 연 1.5%에서 2% 정도를 운용보수로 가져가게 되고 또 아까 앞서서 뭐 이렇게 객장 가서 우리 판매를 하잖아요. 펀드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객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면 요 판매 수수료도 있고 또 펀드에 따라서는 환매 수수료도 있습니다. 뭐 가입하자마자 한 달 안에 팔면 수익 난 금액의 뭐 10%, 15% 혹은 절반 이상을 환매 수수료로 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환매 수수료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종목 공개도 안 하죠. 왜냐면 펀드 매니저가 이거를 머리를 써서 남들이 모르는 좀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투자를 했을 테니까 이 비결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테니 종목 공개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대신 뭐 정말 깜깜이로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보여주긴 하는데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투자했던 종목들 이것만 공개를 합니다. 매수 매도도 실시간으로 안 돼요. 펀드에 가입하면 뭐 이틀 뒤에 가격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또 뭐 해외 펀드는 조금 더 늦기도 한데요. 그리고 팔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팔고 싶다라고 한 그날의 펀드 가격이 아니라 이틀 혹은 막 심하면은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막 일주일 뒤에 가격으로 펀드를 매도를 해야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거 성과를 보고 투자 판단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종목을 볼 수 없으니까 과거에 어떤 종목에 투자했고 또 과거의 성과는 이랬구나, 그리고 뭐 매니저는 과거에 어떤 성과를 냈구나, 뭐 요거를 바탕으로 또 이제 펀드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가입했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ETF는 어떻게 다르냐? ETF는 보통은 패시브 펀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패시브 펀드라는 거는 미리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을 따라가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가 수동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에 어떻게 보면 뭐 수동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정해진 거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법칙을 정해놓고 요거에 따라서 뭐 사고팔고만 하니까 운용 보수가 당연히 좀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막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종목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만 운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뭐 구성 종목,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운용 방식, 종목은 어떻게 바꿀 거고,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꿀 거고요. 이게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종목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운용 방식을 다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미리 공개를 합니다. 종목도 하루 단위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장중에 매수하고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액티브 펀드와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뀐다 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점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펀드는 액티브 펀드만 있고
ETF는 패시브 ETF만 있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요거 두 개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증권사나 은행의 객장에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TF는 요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을 시킨 이 투자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그릇인데 그냥 객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팔 거냐 아니면은 요거를 상장을 시킬 거냐, 예, 요거의 차이인 거죠. 근데 액티브와 패시브는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골라서 이 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그렇다면 액티브인 거고, 패시브는 그냥 처음에 정해진 대로 내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혹은 시장을 따라서 혹은 업종 지수를 따라서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패시브 운용인 거죠. 근데 합이 액티브 펀드가 잘 맞고 합이 또 패시브 ETF가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액티브는 아까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높은 수익을 내려면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해야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매니저 입장에서는 요 ETF는 실시간으로 아까 종목 공개가 다 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힘들게 찾아낸 내 이 엣지가 있는 내 종목을 실시간으로 하루 단위로 공개를 하게 되니까 좀 싫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궁합이 잘 안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 좀 종목을 숨길 수 있는 펀드가 액티브 운용 방식과 궁합이 잘 맞는 거고요. 또 ETF라는 것 자체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이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를 상장을 시켜보자 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시장에 상장을 시킨 게 이 ETF의 처음 시초여서 주로 ETF는 패시브 ETF가 주로 상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요. 이 액티브 ETF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펀드 매니저가 굴리는 이 액티브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를 그냥 똑같이 굴리는 건데 ETF를 그러니까 상장을 시킴으로써 ETF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ETF의 경계가 처음에는 패시브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넓어지다 보니 액티브 펀드의 영역까지 좀 더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펀드 ETF는 펀드와 달리 즉시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투자 방식도 펀드는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가 쉽다라는 점. 그리고 운용 보수도 펀드에 비해서 ETF가 더 낮고, 그럼 이건 장기 투자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장기적으로 수수료가 낮으면 그만큼 투자 성과는 더 높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투자 종목 공개도 실시간으로 된다. 그래서 훨씬 더 투명하게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환매 수수료 같은 것도 ETF에는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펀드라는 도구보다는 ETF라는 이 새로 나온 도구가 훨씬 더 투자자들한테 좀 유리한 도구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